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성년 후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 음식의 자율 영양 표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산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식 메뉴의 영양성분 함량 산출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원화돼 있던 119 및 1339 전화번호를 통합한 이후 1년간 각 시도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총 165만 2,454건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정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를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은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성년 후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년 후견제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모두 80만 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 후견제를 통해 의사결정 무능력자의 능력에 따라 통장관리, 각종 계약 체결 및 의료행위 동의 등을 지원합니다. 복지부는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후견 심판 청구 절차와 이들을 지원할 후견인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 음식의 자율 영양 표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산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식 메뉴의 영양성분 함량 산출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소규모 영세 음식점에서도 음식의 영양성분을 직접 분석하지 않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영양성분 함량을 손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설명됐습니다. 이번 가이드 주요 내용은 외식 영양성분 함량 직접 계산 방법, 영양성분표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양성분 함량 산출 방법 등입니다. 영양성분표 산출 프로그램을 통해 영양성분 함량을 구할 경우 우선 음식 레시피를 작성해 모든 식재료에 대한 일회 제공량을 정합니다. 이후 영양성분표 산출 프로그램에 연계된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통해 각 식재료별 영양성분 함량값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한 식재료별 영양성분 함량값을 프로그램에 선택하면 음식의 일회 제공량당 영양성분값이 바로 산출되며 일일 영양소 기준치 대비 비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그간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앞으로도 외식 영양표시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19와 1339 통합 이후 응급상담 및 출동은 늘어난 반면 비응급 안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원화돼 있던 119와 1339 전화번호를 통합한 이후 1년간 각 시도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약 165만 건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내용 분석 결과 응급처치 의료지도는 통합 전 대비 18.4% 증가했습니다. 특히 구급자 출동 연계의 경우 180%나 늘었습니다. 반면 의약업소 안내는 통합 전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번호 통합 후 응급처치 의료지도 및 구급차 출동 연계 등 응급상황 대응은 강화되고 병원 및 약국 안내 등 비응급 상황 대응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말에는 중앙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해 전 세계 바다에서 활동하는 선원이나 해외 여행객 등에게도 응급 의료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응급 환자 발생 시 119로 전화하면 원스톱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대상이 만 34세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30대 구직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만 30세에서 34세 구직자도 의무고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정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를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30세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의무 고용 대상이 만 29세까지로 제한되면 30세 초반의 취업길이 더 막힐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20대와 30대 미취업자는 각각 277만 명과 218만 명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고용 의무제가 당장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법 개정이 늦어지면 청년들의 진로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결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은 30대 후반까지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여전히 차별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청년고용 의무제는 근본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어 34세 확대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여름방학 기간 중 학원 불법 캠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여름방학을 맞아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달 말부터 학원의 불법 캠프식 교습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내용은 대학, 평생교육시설, 미인가시설 등을 임대하거나 숙박시설을 갖춘 불법 캠프식 교습, 기숙학원의 재학생 주말반 불법 운영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등록된 기숙학원이 아닌데도 불법 기숙형 캠프를 차리거나 숙박시설을 갖추고 집중 교습하는 행위, 여름 캠프에 외국인 강사들이 나온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한국인이 가르치는 행위, 일시 귀국한 해외 외국학교 재학생에 대한 단기 고액가해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교육부는 불법 운영하는 것으로 적발된 학원에는 시정명령, 경고, 교습정지,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분유,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의 곰팡이 독소와 벤조피렌, 납 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달 안에 분유 등 조제유류와 우유 성분을 함유한 특수용도식품의 아플라톡신 M1 기준을 0.025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 이하로,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 조제분유에는 벤조피렌 기준을 1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 이하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아플라톡신 M1은 곰팡이 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을 섭취한 소의 젖에서 발견되며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됩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조리 가열할 때 생기는 인체 발암 물질로 우유를 열풍 건조해 분말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또 조제유류와 영아용 조제식 등에 대한 납 기준을 0.01mg per 킬로그램 이하로 설정하는 방안도 이달 내에 마련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면역 체계가 성인에 비해 미숙해 유해 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와 철도공사, 도로공사가 참여하는 교통카드 전국 호환 추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경기도를 시작으로 한 교통카드 전국 호환을 위한 릴레이 협약 중 하나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07년부터 한 장의 카드로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원카드 올패스를 위한 표준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하반기 발행될 전국 호환 선불 교통카드의 사용 지역은 전국 광역시로 확대됩니다. 오는 11월부터 12월경 부산, 대구, 광주 등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통카드 브랜드도 발행돼 지역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릴레이 호환 협약을 지속 전개해 전국 호환 교통카드 사용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추진해온 교통카드 전국 호환 정책이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하반기에 본격화됨에 따라 선불 교통카드를 많이 쓰는 지역 시민들의 교통카드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다수 평생교육기관에 흩어진 평생교육 정보와 강좌, 강의 자료를 모아 종합정보서비스망을 2014년까지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 정보서비스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한국방송통신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BS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배움의 기회가 부족했던 농어촌 지역 주민과 60, 70대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30 세대를 위해서는 직무능력 향상 중심의 프로그램을, 4050 세대를 위해서는 조기 퇴직이나 창업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로 자신의 학습 정보를 싣고 공유도 할 수 있는 지식 나눔 커뮤니티도 운영합니다. 산림청은 전국 25곳의 풍열 지역을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풍열 지역은 바위 틈에서 여름에는 찬 공기가, 겨울에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특이한 기후 환경을 보이는 곳으로 산림 내 생물자원의 유전자 공급원이자 생물 다양성 핵심 지역으로 보호 및 가치의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산림청은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정 사업을 통해 풍열 지역 25곳의 환경 특성 조사를 하고 주요 산림식물 100종에 대해 생물 계절학적 관찰을 수행했습니다. 이곳에는 북방계 식물, 희귀식물, 특상식물 등 모두 365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정밀 식생조사와 관리 방안 작성 등 체계적인 풍열 지역 관리가 필요하다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자서명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에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계획에 다양한 인증수단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연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을 기존보다 개방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방식이 아닌 다른 인증 방식을 제공하는 기관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증수단을 발급하는 다양한 공인인증기관이 진입할 수 있게 된다며 요건에 맞는 어떤 기술이든 공인인증기술로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고흥종합병원과 제1병원, 거창적십자병원 등 3개소를 신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1개 기관을 추가 선정하며 직전 선정 지역은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분만 산부인과 설치를 위한 시설 장비비를 1개소당 1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사업기관으로 선정되면 산부인과 시설 장비 확충과 인력 확보 시점부터 운영비를 최대 6개월분 2억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래 총 10개 의료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설치 운영이 가능한 지자체에는 지원금을,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는 산부인과 외래 형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이달 말까지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100대 이상인 물류기업 100개사와 화주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기업의 인식 수준, 물류시설과 운송수단의 에너지 사용량 관리 실태,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과 실천 등 16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국토부는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를 벌이고 분석을 거쳐 11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물류 분야에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녹색 물류를 강조하면서 2011년부터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티커 붙이기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관련 스티커 38,000장이 시내버스와 택시 등에 부착되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에도 붙습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안전은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며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더 나아가 내 가족과 우리 마을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문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OECD 회원국 29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의 67.7%가 9m 이하의 이면도로에서 발생할 정도로 생활권 주변의 교통안전이 열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사고로 2011년 기준 12조 7,601억 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공기정화 기능과 냉난방 효과를 두루 갖춘 벽면 녹화 시스템 바이오월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물 공기 청정 시스템인 바이오월은 쉽게 말해 화단을 벽처럼 수직으로 세운 것으로 식물 잎과 뿌리로 실내 공기가 순환하면서 오염물질이 정화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실험 결과 바이오월이 있는 실내는 없는 곳에 비해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55% 감소했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1제곱미터의 바이오월을 통해 15제곱미터 공간의 공기 정화가 가능하다고 농진청은 밝혔습니다. 바이오월은 식물 자체의 필터 기능으로 여름철 실내 온도를 평균 0.7도에서 최대 3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오월의 공기정화 효과로 환기를 자주 하지 않아도 돼 냉난방비를 최대 15%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농진청은 전망했습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바이오월에 알맞은 식물은 산호수, 호야, 신고니움 등 공기정화에 효과적이고 햇빛이 부족한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관엽식물이 좋다며 앞으로 옥상 녹화식물과 실내 바이오월을 적절히 활용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빌딩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식의약품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검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숙련도 평가 대상은 식품위생검사기관, 의약품 등 품질검사기관, 한약재 품질검사기관, 화장품 검사기관 등을 비롯해 식약처가 인정한 9개 검사기관 등 총 170여 곳입니다. 식약처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미량 영양성분 등 18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는 양호, 보통, 미흡 등 3등급으로 나뉘며 보통 미흡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은 원인 조사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검사 능력을 보강하고 정확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국내외 시험 검사기관의 검사 능력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해 수입, 국내 유통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약처의 철저하고 정확한 검사 숙련도 평가를 통해서 국내외 식의약품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학교 주변에 스쿨존이나 그린푸드존 등을 지정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안전 컨트롤 타워 구성을 제안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민일보 고하승 편집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일보 편집국장 고하승입니다. 네, 그럼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 주변에 안전지대를 설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많이 알려진 걸로 스쿨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특별보호구역인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진 그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이 보통 300m로 되어 있지만은 학교 인근에서부터 300m로 되어 있지만은 그 필요에 따라서 500m까지 이렇게 확대할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나 아니면 100인 이상의 그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인근을 그 어린이 보호 특별구역으로 스쿨존이라고 이제 통칭하는데요. 여기서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30m 이내로 소행을 해야 된다든가 주정차를 할 수 없다든가 각종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그 규정 속도를 위반해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이제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위반한 행위의 2배의 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그 스쿨존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스쿨존 이외에 또 다른 어린이를 보호하는 안전지대가 있을까요? 예, 정화구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학교로부터요 200m 이내는 이제 어린이들이 그 정서를 위협할 수 있는 유해업소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식약처에서 그 어린이 식품 안전 그 보호법에 의해서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부터 인근 200m 이내에는 그린푸드존으로 해서 그 유해식품을 팔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스쿨존과 정화구역 그리고 요 그린푸드존 요 3가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스쿨존이나 그린푸드존 등과 같이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컨트롤 타워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사실 이 스쿨존이나 정화구역 그리고 그린푸드존이 제대로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어린이들이 그 어떤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게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스쿨존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심지어 사망사고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11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그 정화구역 내에서 얼마 전에 그 TV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 어느 그 자치구 구청장이 그 계속해서 성매매하는 업소를 방치를 하다가 이제 망치를 들고 가서 이제 부수는 그런 장면이 그 TV에서 나왔는데 이제 업체하고 이제 타협을 본 거죠. 잦은 철거하는 형태로. 근데 그것처럼 그 정화구역 내에서 뭐 이게 보면은 그 성매매 그 전단지가 뿌려진다든가 아니면은 아주 정말 그 유해한 그런 그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아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더 심각한 거는 이제 그린푸드존인데 얼마 전에 그 한국 그 소비자 한 단체에서 학교 주변에 그 식품들을 이게 수거를 해서 보니까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그 과자 종류에서 10개 중에서 무려 7개에서 그 타르 색소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타르는 유럽에서는 어린이들의 그 뇌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행동이나 주의력을 이제 산만하게 하는 그런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그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70%나 검출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그린푸드존과 정화구역 그리고 이 스쿨존 이것을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의 효과는 어떨까요?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나마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마 스쿨존일 겁니다. 왜냐하면 뭐 모든 그 시민들이 아마 출근 시간에 많이 봤을 텐데 녹색 어머니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 학교 앞에서 이렇게 그 관리를 하고 교통 통제도 하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텐데
만일 이분들이 그 컨트롤 타워 밑에서 이 정화구역과 그리고 이 그린푸드존까지 같이 감시할 수 있다면 막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는 눈이 많아지겠죠. 근데 그분들은 어린이 교통안전망 관리를 할 뿐, 뭐 정화구역에서의 그 유해업소에 대한 그 영업 활동이나 아니면은 그린푸드존에서 그 불량식품이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경찰청,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또 식약처, 이렇게 그 부처가 나눠져 있는 것을 이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을 해서 하나의 그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컨트롤 타워를 구성을 하면은 그만큼 그 감시의 눈이 많아질 것이고, 아마 그래서 그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통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유해업소를 그 운영하는 사람 혹은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까지도 더욱더 조심해서 특정 구역 이내에서는 그런 그 어린이들의 그 건강을 위협하는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또 정서를 위협하는 그런 그 나쁜 환경들이 제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환경이 안전하게 조성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의 이은지입니다. 간염이란 말 그대로 간에 염증이 발생한 건데요. 지속적인 간염 예방 홍보로 인해 A형이나 B형 간염은 환자 수가 감소했지만 이렇다 할 예방 백신이 없는 C형 간염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C형 간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체의 면역 반응으로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의 체액에 의해서 감염됩니다.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소독되지 않은 침의 사용, 피어싱, 문신을 새기는 과정 등에서 감염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로를 통해 C형 간염 바이러스가 혈액 내로 침입한 후에 바이러스는 주로 간세포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세포에 감염된 이들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로 인해 간세포들이 파괴되면서 간에 염증이 생깁니다. 쉽게 피로해질 수 있으며 입맛이 없어지고 구역, 구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통 및 미열이 발생할 수 있고 소변의 색깔이 진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치명적인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 달리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액을 통해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주사기는 반드시 일회용을 사용해야 하고 성적 접촉 시에는 콘돔을 사용합니다. 침을 맞거나 문신과 피어싱을 할 때에도 반드시 소독된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 면도기, 칫솔, 손톱깎이 등 혈액에 오염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간염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C형 간염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감염된 줄 모르고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C형 간염은 아직까지 효과적인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입으려고 옷장에서 꺼내보니 누렇게 변해버린 큐노. 아무리 세탁을 해도 하얘지지 않고 옷이 상할까 삼지도 못하고 락스에 입을 수도 없는데
누래진 흰옷을 하얗게 만들 무슨 방법이 없느냐고요? 누렇게 색이 변한 흰옷을 다시 새 옷처럼 하얗게 20초만 담궜다 말리면 누랬던 옷이 다시 하얗게 변하는 균형의 제품 대탄생. 이제 하얀 옷이 누래졌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누래진 흰옷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클린마 매직 화이트. 흰옷 관리하기 너무 힘드시죠? 사서 몇 번 안 입었는데도 색이 누렇게 변해서 오래된 옷처럼 보이고요. 다른 색깔 있는 옷들과 깜빡해서 같이 세탁을 하면 물들어서 보기 흉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렸던 적 많으시죠? 이제는 간단하게 매직 화이트 하세요. 색이 누렇게 변한 섬유를 다시 하얗게 20초의 과학 클린맘 매직 화이트. 삶지도 않고 락스에 담그지 않아도 정말 누래진 옷들이 하얗게 된다고요? 매직 화이트는 가능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에 매직 화이트를 넣고 골고루 저어준 다음 누래진 면수건의 반쪽을 20초만 담궜다 말리면, 자 어때요? 매직 화이트에 담궜던 반쪽과 담그지 않은 반쪽, 정말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이것이 매직 화이트의 마술 같은 효능입니다. 오래 입어 누래진 아빠 와이셔츠도 20초만 담갔다 말리면 누랬던 쪽이 하얗게, 아이들 교복도 남방, 바지, 티셔츠, 운동복, 블라우스, 고금 니트까지 그 어떤 옷도 20초만 담그면 누랬던 것이 하얗게 본래의 하얀색으로 되돌아옵니다. 삶기 귀찮은 속옷이나 수건도 오케이, 누래진 모자, 신발도 오케이, 커튼, 침대복, 이불, 베갯잎 등 물빨래가 가능한 것이라면 매직 화이트는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옷감이나 색상에 전혀 손상 없이 누렇게 변색된 것을 본래 하얀색으로 되돌려주는 정말 마술 같은 제품 매직 화이트. 전에는 이렇게 누렇게 된 옷은 다 버렸었는데 이제는 매직 화이트를 써요. 처음 샀을 때처럼 하얘진다니까요. 기적의 화이트닝 효과 보자. 집에 있는 누렇게 된 흰옷 중 그 어떤 것이라도 꺼내서 딱 반쪽만 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단 한 번만으로 와이셔츠를 새로 산 것처럼, 단 한 번만으로도 비싼 외출복을 막 구입한 것처럼 경제적인, 너무도 경제적인 돈 벌어주는 매직 화이트. 색을 몽땅 다 빼버리는 독한 탈색제가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매직 화이트는 색을 빼는 탈색제가 아니라 흰옷을 처음처럼 다시 하얗게 만들어주는 환백제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있거나 무늬가 있는 옷을 넣어도 다른 색은 빠지지 않고 흰 부분만 다시 하얗게 변합니다. 물빨래가 가능한 섬이라면 그 어떤 것도 순식간에 하얗게 되는 마술 같은 효과. 혹시 형광증백제 아니냐고요? 천만에 유해 성분 논란 뜨거운 형광증백제 제로, 계면 활성제 제로, 중금속 성분도 제로, 여기에 99.9%의 살균 효과, 피부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 맨손으로 만져도 안전하고 계면 활성제나 형광증백제가 들어있지 않아 피부가 예민한 아기들과 아이들 옷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정제오일, AC 코팅제 등 특수 재료로 만들어 옷감이나 색상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섬유 본래의 하얀색만 살려주는 이름 그대로 매직 화이트. 물빨래가 가능한 옷이라면 그 어떤 옷도 오케이. 버리자니 아깝고 그대로 일자리 찝찝했던 누렇게 변색된 옷,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정말 마술 같은 제품 매직 화이트가 하얗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20초의 과학 클린마 매직 화이트. 500ml 한 통으로 25회 사용, 10일에 한 번씩 사용을 해도 한 통으로 1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 3년을 사용할 수 있는 3통을 드리는 금액이 39,800원, 39,800원. 거기에다 옷에 묻은 터키 자국, 김치국물, 각종 얼룩 등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얼룩 제거제 2통까지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그동안 흰옷 하얗게 만들고 싶어서 삶으신 적 많으시죠? 이제는 삶지 말고 매직 화이트 하세요.
마치 삶은 것처럼 하얗게 만들어드리는 건 물론이고요.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삶지 못하는 흰옷도 비비거나 열을 가하지 않아도 옷감 손상 없이 하얗게 만들어드립니다. 세탁이 끝난 후 세수대 하나 세탁기에 물을 담고 매직 화이트 20ml를 넣고 골고루 저어준 다음 세탁물을 넣고 20초만 담궜다 말리며 누렇게 변색된 것이 하얗게 예쁜 공주옷도 치마, 가운, 티셔츠도 거기에다 세기발의 커튼, 침대복, 이불, 베갯잎도 깨끗하게 귀찮지만 푹푹 삶아야 하얘졌던 속옷, 아기 귀저귀, 수건, 행주도 이제 삶지 않고 세탁 후 한 20초만 담궜다 말리면 살균과 동시에 하얗게. 이 옷이 몇 번 입고 나니 누랬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얗게 변했어요. 삶지 않아도 하얗게 해주고 살균까지 해주니까 정말 편해요. 삶지도 않고 락스에 담그지 않아도 정말 누래진 옷들이 하얗게 된다고요? 매직 화이트는 가능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에 매직 화이트를 넣고 골고루 저어준 다음 누래진 면수건의 반쪽을 20초만 담궜다 말리면 자 어때요? 매직 화이트에 담궜던 반쪽과 담그지 않은 반쪽 정말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이것이 매직 화이트의 마술 같은 효능입니다. 오래 입어 누래진 아빠 와이셔츠도 20초만 담갔다 말리면 누랬던 쪽이 하얗게 아이들 교복도 남방, 바지, 티셔츠, 운동복, 블라우스, 도검 니트까지 그 어떤 옷도 20초만 담그면 누랬던 것이 하얗게 본래의 하얀색으로 되돌아옵니다. 삶기 귀찮은 속옷이나 수건도 오케이. 누래진 모자, 신발도 오케이. 커튼, 침대복, 이불, 베갯잎 등 물빨래가 가능한 것이라면 매직 화이트는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것을 하얗게 돌려주는 20초의 과학 클린마 매직 화이트 500ml 한 통으로 25회 사용 10일에 한 번씩 사용을 해도 한 통으로 1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 3년을 사용할 수 있는 3통을 드리는 금액이 39,800원 39,800원 거기에다 옷에 묻은 어피 자국, 김치 국물, 각종 얼룩 등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얼룩 제거제 2통까지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